8시에 출근해서 8시 퇴근. 12시간? 와. 3만 보씩 걸어 댕기고. 3만 보요? 막 무거운 것도 맨날 나르니까 허리도 아프고. 그 인원이 없으니까 빨리 돌리라 그러지. 품질 사고 나지 말라 그러지. 인당 9대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. 그냥 사람을 개처럼 굴려요. 근무 주간이 4일이에요. 근데 이미 그 전날에 하루를 쪄서 5일차였어요. 아, 과장님 저 진짜 내일까지 하면 6일차다. 힘들다. 아, 못할 것 같다 했는데, 아 그래? 너 그러면 내가 8월달 특근 내 맘대로 짠다? 진짜 너무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는데 일단 출근하래. 야, 너 쉴 거면은 대타 구해와. 안 되면 너 쉬지 마. 사실 이 정도면 현대판 노예제죠. 연차 소진 스케줄이요? 원할 때 연차를 못 쓰는 거죠. 그럼 진짜 저는 그냥 막 울면서 일하고. 그래도 그냥 지들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프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든 그냥 무시. 아무래도 진짜 바쁠 때는 조금 더 일을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, 주 40시간이 제한입니다. 예외는 좀 있는데요.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52시간이 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근무표만 잠깐 봤는데도 너무나 많은 근로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 현재도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.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이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여기 동의 없이 지시하고 있어요. 사실은 특근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도 될 수 있습니다. 회사가 싫으니까 너 연차 써라. 너 할 일 없으니까 연차 써라. 이 사례가 진짜 문제예요. 연차 소진하세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연차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. 근로자의 권리로 되어 있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그때 연차를 써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냥 회사 사장부터가 그렇게 막 성희롱을 해요. 사장부터. 남자들의 성기를 그렇게 만져요, 자꾸. 남자들을 보면은 젖꼭지를 꽂혀요. 그건 남자들마다 자기 딴에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밥 먹고 있으면 등을 어깨서부터 허리까지 자꾸 쓰다듬어요. 팔을 막 꼬집어요. 막 그러면 피멍이 막 들어요. 저 상해죄인데요. 전무이사는 이렇게 막 어떤 여자 회식 때 엉덩이 만지고. 믿을 수가 없는. 저는 토할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. 이건 어떻게 뭐 좀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? 강하게 반항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거든요. 이 사건은 뭐 남성의 성기를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이건 뭐 당연히 강제추행죄입니다. 특히 이제 동성 간에 원치 않았는데 자꾸 만지는 행위. 이거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.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은 성적 의도를 담은 친척의 접촉. 이거는 직장 내에서 벌어진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. 직장에선 진짜 일만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만지지 마세요. 출근을 해서 현장을 들어갔는데 관리자분이 그냥 선임한테 욕을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. 분량이 났는데 주임은 앉아 있었고 선임들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뭐 잘못했으니까 숙이고 있죠. 근데 막 옆에서 막 이걸 또 못 보냐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해요. 그러면 선임들은 그냥 계속 끄덕이면서 죄송합니다. 그때 좀 당황스러웠죠. 이런 데구나. 이게 사회생활인가? 그냥 좀 당황스러웠어요.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? 관리자분들이 뭐 연세가 많거나 뭐 나이가 많아요?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. 30, 40대가 대부분이었어요. 일상적으로 출근을 하면 저희한테 와서 이름을 안 부르고요. 야, 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말할 때 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. 욕 처먹고 싶으면 아이고. 나한테 와. 내가 욕해줄게. 막 화내고 물건 던지고 지운데 막 이렇게 막 설비를 막 때리던가 욕을 하면서 갑자기 이만한 책상을 그냥 한 손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. 집어 던졌어? 다 깜짝 놀랐죠. 진짜 어쩔 때는 막 야 이러고 그게 좀 너무 기분 나빠요. 나도 야간에 12시간 동안 넘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얘네 출근해서 얘네 욕받이를 해줘야 되니까 소리 지르고. 이게 어쨌든 여러 사람 앞에서 막 본인 화났다고 막 표출하고 막 분노 표출하고 막 이랬잖아요. 이런 거 역시도 저도 이제 학습이 돼서 그런데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? 네, 형사상 범죄 행위예요. 네, 지금 뭐 설비나 책상, 핸드폰도 던졌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폭행죄도 해당합니다. 핸드폰도 한 번 던졌는데 너 때문에 화났으니까 너가 고쳐와.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욕을 안 했는데 제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지? 사실 직장 생활이 이러면 진짜 지옥 같습니다.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
첫 직장을 그렇게 가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이게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요즘 쓰는 단어 있잖아요. 가스라이팅. 회사 내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. 이 회사에 병특 받으려고 많이 오거든요. 병역특. 네. 예. 오면 괴롭혀요. 남자분들 막 젖꼭지 막 꼬집고 이거는 괴롭히는데 너무 못 끔찍하네요. 나가잖아요. 2년 동안 여기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와서 말을 해요. 야 냐? 면 나가던가. 그럼 이 사람은 못 나가는 걸 아니까 식자 같은 걸로 막 때리고 더 괴롭혀요 사람을. 전 이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. 첫 회사고 어디 회사도 안 가봤으니까 아 그냥 이런 데구나 이렇게 그냥 인간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인간 대 인간인데 너무 인간 취급을 안 해주니까 막 그렇게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. 좀 인간 대우를 받고 싶다 우리도. 그리고 애소중한 딸이고 한데 욕 먹을 때 뭐 고개 땅에 쳐갖고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때 업무를 시킬 때 뭐 이런 욕을 섞어서 해도 내가 불만을 말할 수 없을 때 너무 당연하다고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싫었어요. 나. 누가 봐도 이 친구들이 관둘 수 없는 입장이란 걸 알고 악용했다 이 느낌이 들어요. 제보자도 3년 만에 아, 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게 비정상적이다 이 말을 듣고 처음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. 사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경험이 없고 이제 뭐 열정이라는 말로 사실 안 좋은 대우를 당연히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 있었고요. 옛날엔 더 심했다. 네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문제가 있나라는 인식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내가 젊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. 사회초년생일 때는 욕을 먹어도 이런 건가? 네, 이런 건가?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관리자들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. 조금만 잡으면 알아서 네 죄송합니다, 네 죄송합니다 하니까 바로 뭐 고압적으로 하면은 청년들이 지시를 받고 또 그 위에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고 너무 쉬웠을 겁니다. 욕설은 그 범죄입니다. 네. 관리자들은 저희한테 사과할 생각이 없어요. 솔직히 정직보다 좀 더 높은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그 사람만 보면 맞았던 기억이 이렇게 스쳐가잖아요. 아 나는 쟤한테 진짜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막 옛날 기억들을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저는 그냥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고 그냥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씩 가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.